반갑습니다. 투자학개로 멘토 네버러스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카카오뱅크 관련 테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서 유니드라는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기에 앞서서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가운 소식은요. 시장에서 약간 주도하는 테마군 또는 시장의 강력한 주도주가 좀 없다가 제가 봤을 때 좀 괜찮은 테마주, 괜찮은 세력봉이 나왔다는 게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카카오뱅크 같은 주식들, 이거와 관련된 상승의 모멘텀을 가진 세력봉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래했을 때 수익을 낼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좋아하는지, 어떻게 여러분들도 제가 좋아하는 거래했을 때 상당히 수익 낼 확률이 높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찾아내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호재를 가지고 두 가지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맞죠? 이런 것들을 테마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두 개보다는 한 세 개 정도가 상한가를 들어갔다고 한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원래 대장주, 후발주, 3등주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3개 정도의 테마가 움직이는 게 강력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지금 시장은 조금은 루즈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수적으로는 상당히 고점을 가고 있으나 세력봉들이 나오지 않고요. 뭐 상한가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걸 보면 질적으로 좋은 상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기에는 이 정도의 호재를 가지고 상한가가 두 종목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상장일이 8월 6일입니다. 제가 알기로 26일과 27일이 개인들의 청약일인데 당연히 기관이 청약적으로 뭐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개인들도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고 경쟁률이 높게 나오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월요일과 화요일은 아직까지 테마가 살아있고 이슈가 살아있는 상당히 핫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세 S24하고 뭐 예스24 이 두 종목을 거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테마가 강한 종목 그리고 시장에서 주도할 만한 사람들의 이슈가 가장 집중된 종목들에 대해서 거래를 하시고 기법을 적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상당히 확률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타점을 잘못 잡더라도 언제든지 약간의 분할 매수를 통해서 본전 이상 또는 수익까지도 줄 수 있는 포지션을 저희한테 준다는 거죠. 제가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된다. 시장의 주도주들을 정확히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테마의 크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럼 예스24하고 한세S24홀딩스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예스24 같은 경우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전고점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에서 거래대금은 물론 많이 터졌어요. 테마가 좋다 보니까 상당히 거래대금은 많이 터졌는데 한세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 전고점들을 싹 다 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 원래는 한세S를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와 대장주를 거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있는 예스24가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대장주를 구별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갭을 누가 더 높이 띄우냐를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24가 더 갭을 높게 띄운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대장주는 예스24구나 또는 한세S가 더 높게 띄운다라고 한다면 한세S를 위주로 해가지고 거래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분을 해가지고 어떤 주식이 대장주이고 어떤 주식이 후발주인지에 대해서도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확실히 대장주가 확률이 높고 탄력이 좋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거나 눌림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대장주를 통해서 거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3등주까지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3등주부터는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인지를 하신 후에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예스24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일 만약에 뭐 갭을 띄운다, 이 종목이 더 올라갔다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항상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데 이 부분대가 또 결국에는 상한가의 머리를 깨기 때문에 여기가 1차 매수 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부근대에서는 한 요 부근대, 이 상한가의 중단 라인, 이 부근대가 아마 2차 매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현란한 기법, 현란한 뭐 지표, 검색식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강한 종목 선정을 해서 그 종목에 정말로 세력이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특정한 지지와 저항들의 포인트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제가 지지와 저항을 잘 찾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세력들이 본인의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등락이 발생을 합니다. 이 등락이 발생을 하는데 이 등락을 물론 저는 기법적으로 좀 더 시각화하고 통계할 수는 있습니다. 시각화하고 통계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 좀 현혹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종목 선정의 중요성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법이나 수식들이 없더라도 충분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아마 크게 뭐 없던 수식들이나 어떤 기법 라인들 빼고도 충분히 지지와 저항들을 통해서만 또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종목들을 추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스24는 이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한세스 같은 경우가 약간은 후발주의 개념으로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뭐 이 부근대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봉으로 이렇게 쪼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지와 저항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부분은 다 저항입니다. 근데 지지와 저항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이렇게 저항됐던 부근대가 돌파가 되고 나면 이 부근대가 다시 한번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강력한 매수 포인트, 1차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조금 실제 상황 또는 저희 VIP 회원님들이랑 매매를 할 때 달라지는 건 뭐냐면 이 아침에 갭을 얼마를 띄우느냐, 그리고 이 주가가 얼마나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타점들이 당연히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낙폭이라는 게 있고 개미들이 손절하는 물량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법화하거나 또는 또 센스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잡아 들어가는 게 뭐 리딩가가 하는 일이고 또 전문가들이 하는 일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전날에 주식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정적인 타점을 드릴 때는 최대한 보수적인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매매하는 것들이 궁금하시거나 만약에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실제로 저희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도 추천을 받아보시고 무료 종목들은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내에서는 답변도 드립니다. 생각보다 주식이 단순한 원리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 정말 어려운 게 아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것들만 잘 지키고 종목 선정만 잘한다라고 한다면 쉽게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유니디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올라갔는데 좋아 보입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좋은 일봉이고 좋은 세력봉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는 비중을 상당히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으로 올라갔는데 영업이익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사실은 테마의 일정, 테마의 호재가 거의 소멸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이 최고의 영업이익을 경신했고 뭐 3분기에도 더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것 자체가 호재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다시 한번 나올 뭐 추가적인 호재에 대한 기대감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문제인데 거래 대금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좀 봐줄 만은 하다. 그리고 지금 이미 주가가 이 5만 원권에서 10만 원권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갈 때 최대 영업이익 실적이 나오는 것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사람들 또는 기관이나 뭐 분석을 하는 사람들, 업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가를 이미 알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죠? 끌어올렸을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차익 매물이 상당히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니드보다는 예스24처럼 이렇게 약간 끼가 있는 종목들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올라왔지만 테마성이 상당히 농후한 종목이고 지금까지 움직였던 그림들을 봤을 때 이렇게 좀 상한가도 나와주고 거래대금이 없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세력봉도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유니드처럼 이렇게 세력봉 하나도 없이 올라온 차트들보다는 오히려 좀 위험해 보이지만 더 역으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해야 될 주식과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될 주식, 그리고 거래를 하더라도 조금 더 확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호재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영업이익으로 올라간 주식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C급 또는 비중을 상당히 좀 낮춰서 거래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약간 비슷한데 타점 자체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겠죠. 그죠? 이런 종목들은 약간 이 10만 원대가 라운드 피겨라고 합니다. 우리가 10만 원, 뭐 예를 들어서 12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가격대를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데 유니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18만 5천 원 이 부분대에서 주가가 곤두박질 친다면 이 10만 원대가 라운드 피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대에서 좀 안전하게 받아주는 게 좋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 라운드 피겨는 또 9만 원대, 뭐 9만 2,500원대 이 부분대에서 9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라인.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시가 이렇게 갭을 띄우고 저항을 받다가 다시 한번 돌파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3분봉으로 봤을 때 이 부분대는 상당히 저항대다가 돌파하고 나면 다시 한번 지지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3분봉으로 보니까 또 지지와 저항이 미세하게 보이는 것들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봉을 너무 크게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작게도 봐보고 쪼개서도 봐보고 이런 식으로 관점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보는 것들이 중요하다.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러분들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관점과 테마적인 분석들, 시장적인 분석들을 하시면서 주식에 대한 타점들을 잡고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종목들 상당히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제가 분석을 해드렸고 내일의 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종목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 테마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종목에 대한 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무료방에서도 계속 종목들을 드리면서 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이 댓글 아래를 통해서 한번 들어와 보시고요. 실제로 경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무료로 좋은 영상들, 좋은 기법들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차근차근 공부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공부해 보신 다음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버러스였습니다.